안녕하세요. 강나은의 구급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기사 중에 일본의 후지사와 구단이 있는데요. 조은현 구단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후지사와 선생은 바둑은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둑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바둑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지만 바둑의 정신에 있어선 다소 잃어가는 것들도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둑을 두실 때 자기만의 개성을 잘 살려서 더욱 의미 있는 바둑을 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화점 정석을 공부해볼 마지막 시간인데요. 협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화점에서 상대가 걸쳐왔을 때 협공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협공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협공은 이렇게 한 칸으로 낮은 협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자, 이렇게 협공을 당했을 때는 백은 달아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3-3에 들어가서 변화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점의 약점을 노리는 건데요. 지금 이 한 점은 사석으로 이용해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흑은 이렇게 차단을 해가야 하는데요. 그때 계속해서 밀어 올려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끔씩 이렇게 두 점 머리를 두들겨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이쪽으로 내려 빠져서 성립이 안 되는 수죠. 건너가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요. 다음에 백이 이쪽을 끊어가서 지금 이 흑석점과 이 한 점이 둘 중에 하나는 잡힌 모습입니다. 흑도 젖혀가는 것은 무리수고요. 역시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백은 다시 귀를 젖혀 있는데요. 어차피 이 한 점은 사석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활용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젖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밀어가는 것은 발이 느리죠? 한 칸 더 앞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나와서 끊기는 약점은 없기 때문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칸 낮은 협공 정석이 완성됐는데요.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겠다고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은 백이 이렇게 먼저 머리를 내밀어서 좋은 수법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흑이 세력을 키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날일자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수입니다. 만약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자체로도 활용을 많이 한 모습이고요. 백은 보통 손을 빼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백이 늘어간다면 아주 기분 좋은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수단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한 칸 낮은 협공 정석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는 다른 협공을 살펴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두 칸 높은 협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3-3으로 들어간다면 방금 전과 비슷하게 전개되는데요. 백으로서는 이렇게 뛰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흑이 받아준다면 귀를 달리고요. 역시 흑은 3-3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눈목자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자, 물론 이 정석은 훗날에 흑이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을 때 이쪽을 붙여가서 이 한 점을 사석으로 우변을 정비하는 뒷맛이 남기 때문에 백이 약간 불리하다고 하는 정석인데요. 대신에 흑의 세력을 지우고 백도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만약에 흑에게 세력을 내주기 싫을 때는 이렇게 두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협공. 자, 이렇게 세 칸 높은 협공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서도 뛰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흑은 역시 받아주고 귀를 들어가는데요. 이쯤 되면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X자를 해간다면 백이 건너가는 것이 너무 괴로운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서는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가는데요. 이것은 중복이라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 칸 높은 협공을 당하셨을 때는 중앙으로 뛰어가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귀를 들어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비슷하게
한 칸 낮은 협공처럼 진행이 되겠죠. 3, 3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기본 형태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자, 여기까지는 같은데요. 아까 낮은 한 칸 협공에서는 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손을 빼는 것이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돌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 젖혀서 보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은요. 지금은 백이 이쪽을 막는 것을 선수로 해서 다음에 이렇게 뛰는 급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세 칸 높은 협공에서는 이렇게 호구 쳐서 모양을 정비해 준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화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소목 정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의 중요성과 삼삼 침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실전을 통해 살펴보시죠. 자, 지금 이 바둑은 10급 기력을 가진 분들이 두신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포석 상태인데요. 지금 좌아기가 비어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서 흙이 그쪽을 두지 않고 이렇게 두어갔습니다. 사실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자, 지금 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을 두었죠. 그러자 백도 이쪽을 두고요. 이렇게 막아가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은 이쪽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이제 이 정도 진행이 된다면 흙과 백은 서로 빈기를 차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귀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두고 계시는 분들이죠. 자, 물론 프로 기사들의 실전에서도 귀를 비워놓고 전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급박한 전투가 일어날 때뿐이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긴박한 사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역시 귀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귀의 가치는 정말 큰 것입니다. 귀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20, 30집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를 비워둘 때는 정말 급박한 전투가 일어날 때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귀의 삼삼 침입에 대해 알아보죠. 여러분, 바둑을 두시다가 삼삼 침입을 언제 해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많으시죠? 너무 일찍 들어가게 되면 상대에게 큰 세력을 내주게 되고요. 그렇다고 방치해두면 집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삼 침입이 필요한 경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전을 통해 살펴보시죠. 자, 지금 이와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포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변 쪽에서는 흙이 아주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상에서는 백의 모양이 커지려고 합니다. 지금 흙이 둘 차례인데 어떤 쪽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우상을 깨고 싶을 텐데요. 만약에 이쪽이나 이쪽으로 걸쳐가서 쉽게 두는 것은요. 지금은 아마 백이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 돌을 계속 공격해 갈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이 돌이 많이 시달리게 되겠죠. 이렇게 포석에서 약한 말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장면에서는 3-3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시기적절한 수입니다. 백은 이쪽 모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막을 텐데요. 그때 이렇게 밀어서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합니다. 3-3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정석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 더 밀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백이 막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이죠. 한 번 더 밀어두시고 백이 늘었을 때 이제는 막아가는 것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돌려서 귀를 젖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젖혀 있고 나면 백이 손을 빼고 싶은데요. 지금 손을 빼기가 힘든 자리죠. 나중에 이렇게 껴붙여가는 뒷맛도 있고요. 또 들여다보는 수, 끊어가는 수,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상변의 집을 구축하고 싶다면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지켜두어야 하는데요. 자, 물론 이렇게 지키면서 상변의 집이 커지고 세력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은 원래부터 백의 세력권이었죠. 흙은 지금 들어가서 10집 정도의 실리를 얻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를 잡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이렇게 눈목자로 삭감을 가고요. 백이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나를자를 해서 어떤가요? 이 모양은 점점 지워지고 있고 오히려 좌변 쪽의 흙 모양이 살아나고 있죠. 네, 이렇게 3-3에 침입하는 경우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백돌이 변에 벌려 있을 때 그럴 때는 3-3에 들어가서 선수를 잡고요. 다시 위에서 삭감을 해가는 그런 요령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귀의 중요성과 3-3 침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포석을 두실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돌을 연결하는 맥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약한 돌이 생겼을 때 가장 빨리 안정하는 길은 나의 돌과 연결을 하는 거죠. 만약 연결만 된다면 두 집을 내기 위해서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결하는 수단을 잘 알아야겠죠. 오늘은 실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2선과 1선에 건너가는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선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지금 이 두 점이 이 흙과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는 맥점을 알고 싶은데요. 뭔가 이 101점이 있어서 잘 연결이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좋은 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끊어가는 것을 생각하신 분은 가장 안 좋은데요. 이것은 단수를 당해서 바로 끊기는 모습이죠. 자, 아마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백이 만약 이어준다면 이렇게 밀어서 백이 젖히더라도 이렇게 끊어가면 이 한 점을 잡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렇게 고분고분 둬주지 않겠죠? 백은 이쪽으로 젖혀서 강하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은 이 한 점을 따내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뚫어가서 흙이 끊어온다면 이쪽을 끊어가면 역시 두 점의 연결은 실패를 했죠. 게다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팩감이 많다면 이쪽을 내려서서 흙이 연결할 때 이렇게 따내간다면 더 크게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좋은 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를자를 하는 수인데요. 이 수를 두는 순간 흙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한번 차단을 해볼까요?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끊어가서 백 두 점을 잡고 연결을 했고요. 있는 것은 쉽게 건너갑니다. 백의 가장 강력한 방해 수단은 이렇게 붙여가는 건데요. 역시 이쪽을 끊어서 백이 끊어온다면 다시 건너가서 아까의 모양으로 환원이 되었죠. 네, 이렇게 2선에서 나를자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1선에 건너가는 수를 살펴보죠. 이와 같은 형태가 있는데요. 이 두 점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석점, 중앙은 급소다, 좌우 동향은 급소다 이런 격언에 따라서 이렇게 나를자를 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잘못된 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이쪽이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붙여가서 흙이 차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끊어간다면 다시 한번 뒤로 단수 쳐서 연결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자, 격언이 언제나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어서는 건너갈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쪽이나 이쪽으로 마늘모를 하면 건너갈 수가 있는 모습이죠. 네, 한번 차단을 해볼까요? 만약 이렇게 붙여간다면 흙이 이 한 점을 잡고 건너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백이 찔러 오더라도 한 점을 잡게 되겠죠. 백으로서는 이 돌이 놓이는 순간 차단하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렇게 한 칸을 뛰더라도 이렇게 뚫어서 역시 흙은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 마늘모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막아오는 것도 역시 일선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찝는 것도 있고 나면 패도 아니고 무사히 연결이 되었죠. 자, 다시 한번 이 모양을 볼까요? 일선에서 이렇게 X자, 어느 쪽으로든지 X자를 하게 되면 건너갈 수 있다는 것 확실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선과 1선에서 건너가는 수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충을 이용해서 상대의 돌을 잡아가는 수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흙으로서 백을 잡아가는 문제입니다. 어디를 두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알기 쉽게 들어오는 것은요. 백이 이렇게 막아가서 흙이 끊어가더라도 지금 백은 단수를 칠 수가 있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자충이 아니어서 흙은 이 한 점을 잡더라도 백이 다시 되따내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가 됩니다. 자, 가만히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한 수이죠. 그렇다고 이쪽을 한번 막아볼까요? 자, 이것은 백이 이렇게 위로 두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살았습니다. 이 한 점을 살리기가 힘들겠죠? 이것도 잘 안 되는 수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 백을 자충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늘모를 해가는 수인데요. 이 수를 두게 되면 백은 차단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어디를 둘까요? 네, 바로 이렇게 찝어갑니다. 어떤가요? 이쪽을 찝히는 순간 백은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지금 자충이 되어 있어 백이 따내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찝는 순간 백은 잡히게 되었죠. 여러분도 이렇게 귀에서 상대의 돌을 자충으로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자충을 이용하는 수단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가리켜 흔히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술과 마음 수양이 합쳐질 때 진정한 바둑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배운 기술을 토대로 마음까지 잘 다스리셔서 더욱 멋진 바둑을 두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